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자녀님들 그래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할 거죠? 선생님이 한 지금 2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20분 조금 더 읽긴 한데 20분 정도 잡고요. 세 문제만 좀 풀까요? 천천히. 30페이지 이제 30페이지 7번 할 거죠? 뭐 7번, 8번, 9번은 뭐 20분이면 충분히 할 것 같으니까 7, 8, 9번 할까요? 7번 봅시다. 자, 길이가 120cm의 잠깐만요. 길이가 120cm의 막대를 했어요. 길이가 120cm 막대. 이 막대가 지금 120cm라고 주어졌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30등분 하는 점들마다 30등분. 야이를 30등분 하는 점들마다 30등분 하는 점들마다 눈곱을 표시하고 또 같은 방법으로 20등분 하는 점들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12등분 하는 점마다 찍겠다는 이거네. 12등분 하는 점마다 이제 눈금을 표시한다. 이때 막대의 눈금이 표시된 것을 모두 잡으면 막대는 몇 개로 나눠지는가? 그런 얘기네. 30등분 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A를 이제 30등분 30개로 나눈다는 얘기죠. 30개로 나눈다는 건 뭐야? 사이 배수마다 찍어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4, 이제 8, 12, 16, 이제 20 이런 식으로 쭉 찍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럴 때 30등분 해주죠. 30등분 한다는 거는 이 막대를 30개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등분 한다는 건 사이의 배수마다 점 찍어주겠다. 이거 사이의 배수마다 점 찍어주겠다. 20등분 한다는 건 이 막대를 20개로 나누는 거니까 6의 배수마다 점 찍어주겠다. 이거 6의 배수마다. 그 12등분 하는 건 12배수마다 점 찍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점 찍어 나눈 거죠. 4 찍고 8 찍고 12 찍고 이런 식으로 갈 건데 6의 배수도 찍어준다. 6 찍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10의 배수도 찍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10이 또 있겠죠. 여기 뭐 이렇게 있을 수 이렇게 있겠죠. 그런 식으로 찍어가겠다. 이거 찍어가겠다. 4의 배수도 찍어 나가겠다는 얘기고 6의 배수도 찍어 나가겠다는 얘기고 10의 배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찍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뭐 이런 막대가 있는데 이 막대 120 중에서 4의 배수, 6의 배수, 10의 배수를 다 찍겠다. 찍어 나가겠다. 이거 찍어 나가겠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출제자가 이 찍어진 점들을 다 칼로 자르면 이런 막대가 지금 몇 개 생기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막대가 몇 개 생기느냐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기본적인 상식이죠. 제가 만약 이 시작점을 이제 보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야이를 눈금으로 봤어요. 시작점을 보지 않고 0이냐는 걸 보지 않고 야이만 눈금으로 볼게요. 그랬을 때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조각은 몇 개? 2개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랬을 때 야이를 눈금으로 보지 않고 시작점을 눈금으로 보지 않고 만약 이제 여기 시작점만 눈금으로 보지 않고 다 눈금으로 봤을 때 자른 눈금하고 막대의 개수는 똑같겠죠. 만약 야이를 눈금으로 보지 않는다면요. 야이 2개를 눈금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 눈금보다 막대의 개수가 하나가 더 많아요. 그런 방법은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선생님은 항상 막대의 개수를 보러 오면 야이만 눈금으로 안 봐요. 야이만 눈금으로 안 보고 여기 있는 것들 총 몇 개 이렇게 찍어져 있나요? 여기 몇 개 이렇게 찍어져 있나요? 이걸 봐요. 여기가 이렇게 몇 개 찍어져 있는 거에 따라서 막대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전체 집합을 4부터 보겠다. 눈금을 이제 전체 집합 유니버셜 셋을 이제 4부터 이제 120까지 보겠다. 이거 4부터 120까지 볼 건데 여기는 이제 4의 배수, 여기는 뭐 6의 배수, 여기는 뭐 10의 배수 이렇게 보겠다 이거. 전체 집합을 이제 선생님이 이제 4부터 이제 120까지만 보겠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거는 뭐냐면 4의 배수, 6의 배수, 10의 배수의 를 찾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집합을 이제 4부터 120부터 볼 건데 선생님이 이제 찾을 건 뭐냐면 4의 배수. 나이는 그냥 선생님이 4의 배수 집합 A, B 이렇게 C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4의 배수의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얘기죠. N 4의 배수 이런 표현도 괜찮죠. N 4의 배수를 선생님이 집합 A 이렇게 안 바꾸고 할게요. 그냥 N 4의 배수 그리고 6의 배수 그리고 10의 배수 야이의 이제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야의 개수하고 누가 똑같을 거니까 야의 개수하고 누가 똑같을 거니까 조각 개수가 똑같을 거니까 그럼 뭐 야는 뭐 다 끝났죠. n4 위에 적을까요? 위에 이제 n4 이렇게 될 거고요. n6 될 거고요. n10 이렇게 될 거죠. 10의 배수니까 그러면 양이 빼기 이제 n 이제 4하고 6의 교집합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교집합 이렇게 이제 선생님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A 교집합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 풀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교집합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더하기 이제 n 이제 6의 배수하고 10의 배수의 교집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더하기 n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선생님 4 적어놓고 6 적어놓고 10 적어놓은 다음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교집합 6의 배수와 10의 배수의 교집합 10의 배수와 이제 4의 배수의 교집합 10의 배수와 이제 4의 배수의 교집합을 같이 빼주고 더하기를 빼준 다음에 마지막에 더할 거죠. n 이제 4의 배수 교집합 6의 배수 교집합 10의 배수를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럼 n사는 몇 개 있어요? n사는 지금 30개가 있죠. 4의 배수는 n6은 몇 개 있어요? 20개가 있죠. n10은 12개가 있죠. 그러니까 n은 일단 조금을 때 예쁘게 계산할까? 62개가 있네. 62개가 있네. 62개. 그리고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이제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 4와 6의 최소 공배수니까 4의 6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거 못하는 거 알죠? 4는 이제 2의 제곱 6은 2 곱하기 3이니까 A의 최소 공배수 곱하면 12가 되는 거죠. 12의 배수 몇 개 있어요? 10개이겠네요. 6과 10의 이제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돼요? 2, 3이고요. 2 곱하기 3이고 10은 2 곱하기 5니까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 30이 되겠죠. 30의 배수는 몇 개가 돼요? 4개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줬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4, 6의 최소 공배수를 물어보면 당연하게 뭐가 나와야 된다? 네, 10의 배수 이렇게 이제 12의 배수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12의 배수 10개, 12의 배수에서 10개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30의 배수에서 4개 이렇게 나와야 돼요. 20의 배수겠죠. 20의 배수에서 6개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렇게. N은 지금 12의 배수 10개, 30의 배수 4개, 20의 배수 6개. 그러면 62에다가 빼줄 건데 20을 빼줄 거예요. 20을 이렇게 빼줄 거죠. 양이 뭐야? 4의 배수와 6의 배수, 10의 최소 공배수니까 4, 6, 10에 모르면 중학교라면 들어갈 이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쓰세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바로 보이죠? 이런 같은 것은 이제 60이 되겠죠. 왜 이렇게 보이냐? 이런 거 선생님 지금 이런 식의 지금 연습이 돼 있는 거잖아요. 야이 선택하고 야이 선택하고 야이 선택하고 60이 되는 거. 60에서 2개니까요. 이렇게 하면 총 몇 개가 되나요? 44개가 되나요? 그럼 답은 44가 됩니다. 어쨌든 저 선생님이 푸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전체 집합율을 이제 4부터 시작해서 보는 4부터 120까지 이렇게 보는 방법으로 처리했고요. 어떤 또 사람은 이제 전체 집합율을 이제 4부터 이제 116까지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4부터 이제 116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눈금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막대의 개수 여기 있는 눈금의 개수를 센 다음에 막대의 개수는 눈금의 개수보다 하나 많다 해서 n 플러스 1 해버리는 학생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푸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푸는 거를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풀었을 때는 눈금의 개수와 막대의 개수가 똑같고 이렇게 풀었을 때는 눈금의 개수하고 막대의 개수가 다릅니다. 눈금의 개수보다 막대의 개수가 하나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랬을 때 C는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있다면 N사가 30이 아닌 N사가 전체 집합이 116까지니까 여기가 이제 29가 되는 그런 형태겠죠. 어쨌든 선생님은 이 전체 집합을 4부터 120까지 모르는 형태로 처리를 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걸 좋아해서요. 계속 가봅시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네요. 3번. 이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제 아닌데 어쨌든 조금 이제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낯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페이지 7번 괜찮습니다. 30페이지 7번. 자, 30페이지 8번 보겠습니다. 30페이지 8번 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조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조건. 이제 P가 있는데 P가 이제 x-2가 이제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요.
P라는 조건이 주어졌고 Q라는 조건은 이제 X제곱 조건이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으로 주어졌고 하나는 이제 2차 부등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둘 다 등호가 있네요. P이고 낙Q의 진리집합 P이고 조건 P이고 낙Q의 이제 진리집합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 여기 속하는 이제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그럼 양의 진리집합을 P, 양의 진리집합을 Q 이렇게 봤을 때 양에 속하는 이제 진리집합은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뭐하고 있나요? 이제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양의는 뭘 물어보나? P-Q. P에 대한 Q의 차집합에서 이제 양의를 구하고 이 중에서 정수의 개수를 선택해달라는 유형이네. 간단하니까 좋네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x-2가 3보다 크거나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양변에 2를 더해버리면 x는 5가 될 거고요.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x는 마이너스 1하고 5다. 이런 이제 수직선에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수직선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필요한 집합은 이거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Q란 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Q란 집합 여기는 이제 x, x, 2, 4, 마이너스 이게 되겠죠. 그러면 x는 2하고 4 사이가 되겠죠. 그럼 x는 2하고 4 사이니까 이제 x는 2하고 4 사이 x는 2하고 4 사이입니다. 근데 이게 뭐 전체 집합 같은 거 주어지지도 않았죠?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주어졌네요. x는 2하고 4예요. x는 2하고 4다. x는 2하고 이제 4 이렇게 주어졌나요? x는 2하고 4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요거 예뻐 보이지 않는 게 수직선을 P-Q로 구하는 건 별로 안 좋네요. 얘는 수직선으로 표현할 때는 수직선으로 풀을 것이니까 수직선으로 문제를 풀 때는 P-Q로 푸는 게 아니고 P도 그리고 Q의 여집합도 그려가지고 푸는 게 맞아요. 이렇게 풀면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풀어줬네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풀었으니까 한번 이렇게도 풀고 원래 이제 저렇게도 풀어볼게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하고 5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5인데요. 여기서 누구를 빼줘야? 이 부분을 빼줘야 되죠. 2하고 이제 4, 이 부분을 빼줘야 돼요. 여기 있는 정수는 안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1 되죠. 0 되죠. 이제 1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5 되죠. 이렇게 해서 4개가 되겠네요.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해서 4개가 되겠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좀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냐면 이게 답은 맞았지만 우리가 수직선으로 해결할 때는 차집합 형태로 해결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선생님이 차집합으로 해결을 했네. 이걸 뭘로 해석하는, 물론 익숙해지면 이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P교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요. 얘가 지금 X는 2하고 4라고 했으니까 양에 대한 이 여집합부터 때려버리면 Q의 여집합은 X는 2보다 작고 X는 2보다 작고 이렇게 되겠죠. 또는 X는 4보다 크다. X는 4보다 크다 해서 여기가 지금 Q의 여집합, 여기 어떻게 되고 Q의 여집합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에서 5를 구해줘야지 아침에 구했던 게 좀 지워버렸던 것 같아요. 아까 양의를 구했었는데 마이너스 1하고 5였나요? 믿고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1하고 5 이렇게 됐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색칠해줘가지고 푸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1 되고요. 이제 여기 뭐냐면 0 되고요. 1 되고요. 여기 지금 5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런 작은 것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보는 거잖아요. 제가 뭐 실수하고 안 하고 뭐 중요하기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지 보고 모르고 그걸 찾아보면서 공부하게 만들려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완벽한 수업을 해주기 위해서 찍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돕기 위한 어떤 약간의 조력자 역할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또 헛소리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죄송해요. 하루 종일 학원에 있다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자, 09번 볼게요. 30페이지 09번 봅시다. 30페이지 09번 볼게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하자. PQ의 진리집합을 낙B, 낙Q라고 할 건데 낙B가 낙Q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 야이의 발레를 찾으려고 한다. 그중 발레로 적합한 원투말로 이루어진 집합은 야이의 발레.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죠. 제가 만약에 P이고 P이면 이제 Q이다 이런 있을 때 야이가 거짓이라는 건 뭐예요? 야이가 이제 만약 우리가 야이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야이의 P이면 이제 낙Q이다 요거를 보여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P이면 낙Q이다. 야이가 거짓임을 보여주고 싶으면 발레는 P인데 Q가 아닌 낙Q이다를 보여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야이는 무슨 거냐면 P이면 낙Q가 P이고 진리집합을 했을 때 P 되는 거고요. 낙Q였으니까 PQ 집합 이제 Q의 여집합을 보여달라는 거니까 P-Q를 보여주면 된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P라는 집합, 이런 이제 Q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를 보여주면 선생님이 발레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야이의 발레를 보인다는 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야이를 이제 P의 여집합 이렇게 보시겠고요. 야이를 선생님이 Q의 여집합 이렇게 뒀을 때 야이 녀석이 존재함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즉 P의 여집합인데 P의 여집합이면서 팩이 Q의 여집합을 해준 야이를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야이를 보여달라는 얘기니까 야이는 어떻게 돼요? P의 여집합, 표집합, 이제 Q를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야이를 찾으면 되겠네요. P의 여집합, 표집합, Q를 보여달라는 P의 여집합, 표집합, Q를 보여달라는 이건 몇 번입니까? 2번 되겠네요. 2번. 발레를 이해하고 있느냐? 발레라는 건 야이 집합을 또 그리고 야이 집합도 그린 다음에 한쪽에만 속하는 녀석이 발레이다. 그거를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09번도 이제 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바뀌는 게 10번, 11번, 12번을 다 풀어버릴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7번, 8번, 9번만 풀겠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제가 10번, 11번, 12번도 다 풀어서 가버릴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냥 갈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선생님 오늘 7번, 8번, 9번을 풀었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